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도 씹어버렸다. 그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금 파장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었던 지난 1월 당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보냈으나 한 전 위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지금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한동훈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져나온 이번 문자 메시지 파동은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여사는 당시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후보가 이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19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덜어 송구하다 대국민 사과를 생각했는데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다. 이런 줄거리였다고 합니다. 공개한 사람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후보는 내용이 자기가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것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직후인 1월 23일, 그러니까 1월 19일 기준으로 볼 때 4일이 지난 시점이죠. 1월 23일 당시 TV조선에서 대통령실에서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당시 TV조선 보도는 김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지만 내용 부분은 이번에 공개된 메시지와 흡사한 부분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동훈 비대위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고, 또 김 여사는 왜 사과를 하겠다고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아마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얼핏 얘기하기로는 공개된 문자 메시지와 자기가 받은 실제 문자 메시지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시지는 이번에 공개된 문자 메시지 그대로 사과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메시지가 재구성되면서 사라진,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 힘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정이 갈등을 빚었고 또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른바 읽고도 답하지 않는 읽씹 논란의 배경에는 급박한 총선 전국에서 터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였죠. 손목시계 몰카로 김 여사에게 디올 손가방을 전달하는 몰카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측의 김 여사 사과론, 그리고 반대로 친윤계 중심으로 한 사과 불가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촉발된 시점과 맞물립니다. 디올 손가방 논란이 한창이던 1월 17일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대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김경률 씨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나?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폭발했죠. 그리고 또 이튿날인 18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도 같은 의혹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는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5차례에 걸쳐 한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는 1월 19일자로 보낸 부분입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한참 불거졌을 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문자 내용을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윤 핵심부에서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과 불가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데 비해서 비대위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사과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1월 21일 김경일 비대위원에 대한 서울 마포월 사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던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공개로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그렇지만 그 이튿날인 22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튿날인 1월 23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1월 19일을 전후해서 5차례 정도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팩트인 것 같고, 한동훈이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용산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말이 팩트라면 한동훈 후보는 업무 처리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답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최소한의 답신이라도 보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을 통해서 연락드리겠다, 그 정도의 답변이라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그 후 김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여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 또 한동훈 후보 측이 한동훈 당시 위원장 측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었다면 피드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드러난 피드백은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김 여사가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말 맞다나 문자 메시지가 사과하겠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사과보다는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사과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CBS 김규환 논설실장도 일부 재구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풀 텍스트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부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의아하다, 나한테 저 얘기를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 핵심 진영에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후보 진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흘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자 메시지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인데 자신이 흘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흘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문자 메시지 사건은 1월 23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때 이미 문자 메시지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와 이번에 보도된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김 여사 측이 메시지를 흘리지 않았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당시 TV조선을 통해 메시지를 흘렸던 쪽에서 이번에 다시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할 수도 있는 문자 메시지를 굳이 흘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볼 때 그런 추측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 한동훈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역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당 안팎에서 김 여사 얘기가 또 흘러나올 경우 또 김 여사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은 지금 1강으로 전당대회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도 유력 후보와 척을 지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드에서 작용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이 확인되면 한동훈과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흘리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동은 대통령실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파장은 분명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줬더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한 김 여사에 대한 연민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각들은 분명 한동훈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건 때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직면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또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섣불리 유불리를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개입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